안녕하세요. 실제란 무엇일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질문에 대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답을 찾아온 두 세계, 바로 과학과 선불교가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쪽은 우주의 법칙을 파고들고, 다른 한쪽은 마음의 침묵 속에서 그 답을 찾으라고 하죠. 사실 이 거대한 탐구의 출발점은 아주 개인적이고도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돼요.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품어봤을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조합이 만났습니다. 바로 현대 과학의 가장 첨단에 있는 양자 물리학, 그리고 수천 년의 지혜를 이어온 선불교가 만난 거죠. 자, 그럼 이 두 독특한 관점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의 이 여정을 이끌어줄 두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양자물리학자 메너스 카파토스. 이분은 바깥 세상, 그러니까 우주의 법칙을 관찰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분이고요. 그리고 수불스님, 이분은 반대로 안으로, 내면을 깊이 탐구해서 마음의 본질을 통해 이해를 얻으려고 하시죠. 방법은 정말 정반대 같지만 놀랍게도 이 두 분은 같은 질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과연 이 두 분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거대한 수수께끼에 어떻게 다가갈까요? 먼저 과학자의 관점부터 볼까요? 카파토스 교수는 말합니다. 답을 몰라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질문하려는 노력 그 자체라는 거죠. 이 질문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냥 영적인 존재의 길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답을 찾는 것보다 끊임없이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선불교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질문 자체가 일종의 함정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할수록 더 깊은 미궁에 빠지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아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수불 스님에게 나는 누구인가는 머리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화두라고 불리는 건데요. 쉽게 말해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를 부숴버리기 위한 도구 같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나는 이거다 하고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그냥 가슴에 풀었고 계속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의 틀이 탁 하고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를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당연히 실제를 보는 관점도 다르겠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두 세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관찰자가 실제를 만든다는 정말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원래 예전에 고전 물리학에서는 세상을 아주 간단하게 봤어요. 세상은 그냥 저기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보든 안 보든 저기 있는 책상, 저기 있는 나무는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나와는 완전히 분리된 객관적인 세상, 딱 그거였죠. 그런데 양자 물리학이 등장하면서 이 모든 상식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정말 기묘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우리가 그냥 세상을 구경만 하는 관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행위 자체가 현실을 만들어가는데 직접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죠. 구경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참여자였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 여기서 불교의 가르침이 딱 들어맞습니다. 수불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눈을 통해서 볼 뿐이다. 진짜 보는 건 마음이다. 그러니까 양자물리학이 발견한 관찰자의 역할이 불교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야기해온 마음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소름 돋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대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 두 세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만나는지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 먼저 실제에 대해서 볼까요? 양자 물리학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확률의 그물 같다고 말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걸 공, 즉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해서 존재한다고 설명하죠. 표현은 다르지만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에서는 나라는 건 그저 국소적인 관점일 뿐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나라는 게 따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찰자. 여기서는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관찰자가 실제를 만드는 데 참여하고 또 관찰자가 바로 실제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카파토스 교수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줍니다. 바로 스크린과 이미지 비유예요.
자, 이 비유를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첫째,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 모든 것들 있죠. 이게 다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이미지 같은 거예요. 둘째, 과학이 하는 일은 바로 이 이미지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미지들이 어떤 규칙으로 움직이는지, 서로 어떻게 관계 맺는지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영성 혹은 수행은 뭘까요? 바로 그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가 비춰지는 스크린 그 자체, 즉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순수한 의식을 탐구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스크린 위에 떠오른 이미지는 누군가 봐주는 관찰자가 있을 때 의미가 생기잖아요. 하지만 스크린 자체는요,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그냥 거기에 존재합니다. 모든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바탕인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변하는 이미지인가요? 아니면 그 모든 이미지를 비추고 있는 스크린인가요? 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